저 한창 역성대기 콘텐츠를 할 때 신한은행이 1득점 했을 때 그때요. 근데 저는 그 놀래면서 봤거든요. 왜 이단 선수가 마지막까지 블록슛을 하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블록슛이 10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틀어 막혀서 이긴 건데, 신한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드골 하나도 못 넣은 진짜 굴욕적인 경기를 한 거고, 하나은행 입장에서 완벽한 경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은행 0득점도 그렇죠. 우리은행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굴욕적인 경기를 한 거고,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아니라 안 들어갔다 이것만 본다는 건 뭐냐면, 뭐가 관심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라고 하는데, 그건 애초에 자기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똥을 싸놓으면은 그냥 지나가다 보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는데, 지나가다 누가 똥 싸는 거 보면 자기가 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욕만 하고 가는 사람 있고. 그리고 보통은 그런 거 눈에 잘 안 들어요. 개 눈에나 똥이 보이는 거지.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채널이 토토 채널인데, 거기 운영자가 저랑 와가지고 그걸 한동안 며칠 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둘 다 좋은 얘기 했다고 끝났어요. 제가 토토 하는 사람한테 선입견이 바뀔 정도로. 근데 그분은 자기가 토토를 한다기보다 토토꾼들을 이용하는 거더라. 토토꾼들이 먹이 하나 던져주면서, 물어뜯듯 먹이 하나 던져주면서 하면은 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더라고. 근데 그 멍청이들이 자기들이 그 던져주는 고깃덩이에 달려드는 이용당하는 개라는 거를 몰라요. 일본에 혼혈 선수 되게 많아요. 팀마다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선수는 우리가 볼 때나 저기 쟤네 왜 흑인이 있어 이거지. 일본인이에요. 그냥 일본에서 나고 자란. 우리나라 예시로 들까요? 방송인 조나단. 난민신분이라 우리나라 정식적인 국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나 다 조나단은 광주에서 자란 광주 사람이지, 탈만 외국인인지 외국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중동에, 아프리카 쪽에 난민들 많아요. 받아들이면서 너 학교 다니게 해줄 테니까 운동할래? 안 할까요?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선수가 확보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도 진짜 WKBL 마케팅 못한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신한은행 구장에 C2R로 서이브 씨가 왔어요. 서이브가 누군지 몰랐는데, 저는 키도 되게 크길래 좀 나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12살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168cm인데 지금부터 잘 꼬시면, 물론 안 하겠죠. 지금 이미 진로가 정해진 상태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서예부 씨 쇼츠를 치어리더들이랑 찍어서 올렸던데, 서이브가 지금 구독자 2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라탕으로의 원조고요. 그럼 여기에 치어리더들이 나갈 게 아니라, 어차피 불렀으면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 이경은 아시죠? 이경은 선수가 괜히 조폭너구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얌전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올스타전 입장할 때 미국 춤 췄던 사람이 이경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얌전해진 거지. 이거 신지현, 신희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구독자 많은 채널에 선수들이 보이겠어야지. 선수들 몸푸느라고 했다. 이거 쇼츠 하나 찍는데 동작 한 번만 따라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사진 기자한테 신지현 데려다가 몸 풀고 있는데 데려다가 포즈 저 포즈 시키면 사진 다 찍더라. 그런 시간 이거 한 번만 하면 됐지. 그냥 마케팅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성형 같은 캐릭터 가지고 마케팅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심성형이 진짜 부치성이 좋아요. 심성형 선수 잘 못하지 않고 팬들이 둘러싸고 구박해요. 팬들인데 왜 그럴까? 장난치는 거 장난치는 거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걸 아니고 우울해하지 않는 캐릭터인 걸 아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최준영 선수는 옛날에 내 팬이면 와서 뒤통수를 때려도 된다 그랬는데, 뭐 저도 경기 끝나면 팬들끼리 노가리 까는 거 좋아하는데, 옆에서 폭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심성형 선수가 와가지고 그 등을 치고 부르더라고요. 진짜 무침성을 좋아해요. 심성형만 따라다니면서 찍어도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요새 김지영은 좀 얌전해졌고, 김태현이나 최근에 고나연이 제일 웃기던데. 그런데 이런 걸 살릴 생각 자체가 없죠. 그게 문제죠. 저 초등학교 코치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코치하면 그때부터 선수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라서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어떻게든 꼬드겨가지고 일단 농구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농구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그럼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농구가 시킬만 해야지 하는 거죠. 장래성도 있고 그래야지 하는 거죠. FA 되기 전에 은퇴하고 그 다음 할 게 없어요. 관련 학위가 있냐 그러면 학위도 없으니까. 이 문제부터 바꿔줘야죠. 우리 농구 대잔치 시절부터 일본은 20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20년 계획을 세워야죠. 아무도 이러고 싶진 않아. 그냥 외국인 선수 추진하지 않은 속내는 뭐냐면, 당장 5년, 3년 뒤, 5년 뒤도 알 바 아니고 지금 당장만 돌아가면 되니까. 외국인 와서 뛰는 게 더 재밌다고? 그럼 외국 리그 보세요. 됐잖아요. 국내 여자 농구 풀 유지와 육성 지원 투자라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WKBL은 그때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있는 리그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판이 너무 좁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최강야구 하승진이 했던 새싹 밟기 같은 거, 그거 여자농구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돈이는 학교 찾아가는데 그 학교 체육관에서 하면 되는데 그냥 그 학교에서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자 동호인들도 제야의 실력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역에 있는 동호회들 불러가지고 행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여자 농구판 정승조 한번 만드세요. 저는 연고 프로팀 있어봐야 뭐 별거 없지 않냐 그랬더니 지원은 해준대요. 용품 같은 거 다 지원해준대요. 근데 용품만 지원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구에 쓰이는 용품 해봐야 뭐 농구화, 유니폼, 보호대 뭐 이 정도인데, 아 그것도 크긴 크겠죠. 근데 부 자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먼저잖아요. 전주 기존 요구 지금 이런만 남아있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세대에 뭐 농구화가 없어가지고 농구부를 유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유지를 못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죠. 그리고 농구 선수들이 생각보다 자기 기록이나 뭐 자기 가치에 대해서 이런 거를 입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짤 때 연봉 협상 성공한 선수가 딱 한 명 있대요. 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렇게 준비해온 선수 처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에이전트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걸 할 줄 모른다고. 그 선수가 한 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냥 팬들 중에도 기록 분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저도 계산하기 복잡해서 2차 스탯이나 뭐 그런 건 안 보는데 포패턱수도 이거 결국에는 공격권 몇 번에 몇 번 성공이냐 이건데 코트 바지는 보다도 정확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운동선수도 FA 계약만 하면 바로 차부터 사냐. 차도 있어 보이는 거 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그냥 집은 해놓은 상태에서 굴러만 가면 되는 차가 필요해서 차를 샀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1억 5천만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차를 안 사요. 저는 오피스텔 사요. 사서 월세 돌려놔요. 그리고 월세 받아가지고 월세 받은 거 가지고 장기 렌트로 차를 탈 거예요. 그럼 차 관리는 렌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완전 망해가는 지역에다가 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 오피스텔 가격이 그 장기 렌트 끝날 때쯤에는 올라 있을 겁니다. 그거 팔고 좀 도심에서 좀 벗어나기만 하면 집도 살 수 있는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 투자에 실패했다, 대략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그러고 나서 바로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수 생활이 끝났다. 뭐 연봉 억대 받으시는 분 같으면은 한 2억 받으시는 분들 한해서 그냥 1억만 쓰고 1억씩 오피스텔 1억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좀 도심에 있는데도. 철도 계획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집도 사고 2배가 올랐어요. 왜? GTX가 발표됐거든요. 그러다가 오른 거에서 50%가 깎였어요. 왜? GTX가 지지부진하기 시작했거든요. GTX가 완전 개통하면은 더 오를 거예요. 그런 수혜권에 있는데 1억을 안 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특혜를 볼 걸로 예상되는 데가 부천, 인천에 있죠. GTX B노선. 연봉 2억 받으면 이런 거 해마다 하나씩 늘리세요. 하나는 차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 노후 자금이고. 그럼 다 끝났잖아요. 왜 몇 천만 원 1억 넘는 차를 굴릴 생각을 해? 과시잖아요. 과시고 꾸밈이잖아요. 차 뭔지 보여줘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탈 정도로 번다 이거 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름 검색해보면 얼마 버는지 다 나오는데 그런 과시를 할 필요가 있나? 되게 잘 버는데도 경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검소하다고 더 좋게 보지. 아 내가 검소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 와 똑똑하게까지 하구나 이러지. 현실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돈 받아가지고 이거 외제차 타는데 다 썼다 그러면은 그런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라 차는 당장 필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내가 아니면 차는 굴러가면 되니까 그 정도면 된 것 같고 내가 선생생활 길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했어. 이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더라. 이런 쪽이라 같은 조건이면 후자 쪽이 더 좋게 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전자 쪽이랑 같은 조건인데도 결혼을 원할 정도면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이 현실인데도 이런 거 생각 못하는 남자면 높은 확률로 그 남자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 안 가는 게 낫죠. 솔직히 운동선수가 저는 솔직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또래보다 빠른 나이에 더 많이 벌긴 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5년만 버텨도 하나는 해놓을 수 있어요. 대신 나가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노후 대책 어느 정도 대충은 섰어요. 그리고 딴 걸 별로 욕심을 안 내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진짜 주어진 환경 탓하면서 진짜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누구도 생각 고쳐먹고 이 정도는 됐네요. 그때 정신 차린 게 진짜 다행이에요. 뭔가를 볼 때는 뭘 받냐도 중요하지만 뭘 받냐보다 누가 받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동창회에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살다 보니까 아 태희가 생각이 있었구나, 태희가 깊이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판타지를 읽는다고 되게 무시를 했었대요. 근데 지나고 그걸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안에서 뭘 비유하려고 했는지 그걸 못 읽으면은 못 읽는 거예요. 그냥 그걸 못 읽고 읽으면 그냥 용이 불 뿜는 얘기예요. 다른 세계관에 빗대서 인간이란 군상에 대해서 표현한 건데 인간이란 군상이 얼마나 특수한지를 표현한 건데
그걸 못 읽으면 그거 읽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델포이 신전 기둥에 써있던 낙서랍니다. 누가 낙서해놨다고 그냥 눈슬김에서 갈 때 누군가는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뭘 봤냐보다는 누가 봤냐가 더 중요해요. 잘못된 걸 보더라도 그걸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 괜히 있나요? 타반지석이라는 말 괜히 있나요? 근데 그건 못하고 똥이다 여기서 생각이 끝난다는 건 네가 개 수준도 안 돼서일 수밖에 없어요.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저게 왜 안 됐는지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됐어야 된다. 그게 나와야 돼. 농구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레이업 1, 2 밟아야 되는데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지더랬어요. 데미지가 누적돼 있어서. 그럼 갑자기 안 올라가니까 손을 훅 던지거든요.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길을 볼 때 직선을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들으려고 하니까 빠졌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받쳐주고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좀 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뭘 봐도 도움이 안 돼요. 뭔가를 봐서 도움이 되려면 내가 그걸 흡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두서없이 그가 하고 싶던 얘기를 입조를 봤는데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모르겠어요. 한번 망해서 리셋을 해야지 그제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살았는데 숨을 붙여놓고 가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지금 재원이 예전만큼 안 돼가지고 지금 흥미가 잃어가고 그리고 관심이 잃어가고 이런 사람분들은요 처음부터 좋아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독립운동가 선생님들이 나라가 되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나라가 병신짓 하다 망했는데 뭐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다 너무 자랑스럽기만 한가요? 다 결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싸우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간만에 누구 만나가지고 내내 잔소리만 하다 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을 거둘 정도면 처음부터 좋아했던 적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쌓고 보면서 그것까지 품고 오롯하게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사랑이에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공감이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난 이 선수들 진짜 사랑한다. 내 찐팬이다. 이런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보통 보면은 그렇게 제가 말하는 정도까지 좋아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경험상에서 지금 이게 맥스니까 이게 남들도 이게 맥스인 줄 아는 거더라고요. 정말로 그냥 관심이 없어졌으면 그냥 내가 관심을 이 정도였나 보다 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냥. 근데 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언론도 그걸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은행 신한한테 역전패 당했네. 그날도 야 나 이거 그것도 뉴스에 나던데 마지막까지 공만 돌리고 안 썼다고 스크린 걸고 들어갔어. 피켓롤 바로 만들어줬던 건데 왜 그걸 안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해야 됐던 공격은 그냥 양인영한테 주고 밖에서 슛 때리게 하는 거였어요. 양인영이 3점 샷조율이 50%예요.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서 제일 안 할 것 같은 공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피켓 팝으로 나오면서 팝에 따라 나오는 수비수한테 드리블 스크린 한 번만 가주면 완성되는 건데 그걸 왜 그 상황 뭘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고 대놓고 던져야 됐어요. 근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지 뭐. 이거 보이더라고 뭔 생각인지가.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 저거 왜 저랬는지는 알겠다 했는데 알겠다가 아니라 그럼 당신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최소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저 말이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사람 이런 분도 한 번씩만 더 생기면 돼요. 저는 딴 거 필요도 없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뭐 보고 사나. 제가 올겨울에 차를 바꿨는데 차 바꾼 지 2달 됐는데 벌써 5,000km 탔더라고요. 제가 농구장 가는 거 말고는 길게 차 탈 일이 없어요. 빨리 블루밍스 잠실체육관 들어가길 바랍니다. 전철 타고 다니게.